입니다. 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게 봄이 됐어요. 네, 곧 있으면 꽃도 피고, 네, 새도 울고. 새는 벌써 오나요? 네, 아무튼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기겠죠. 자, 근데 중동 지역에서 계속 긴장감이 팽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주식을 또 사야 되는가? 뭐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이제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이슈가 됐을 때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 자, 이쪽에서 전 세계 원유의 약 20에서 30% 정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요게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가가 크게 상승합니다. 네, 유가가 거의 뭐 폭등 수준으로 가겠죠. 뭐 100불 넘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다라면은 이제 기름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뭐 경제적으로 뭐 전 세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요거는 뭐 장기적인 관점이 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방산과 같은 부분들, 네, 우리도 국방력을 키워야 되겠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중동 위기가 늘 진행됐을 때는 항상 주목받았었던 것들이 이제 정유 섹터, 뭐 대체 에너지 쪽도 같이 포함되긴 합니다. 뭐 가스라든지 이런 쪽 포함되긴 하는데, 이런 정유 섹터 쪽하고 그 다음에 방산주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정유 섹터나 방산주가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이 S오일입니다. 12만원 찍었네요. 어느 사이에. 네. 불과 이제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특별한 건 없었죠.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뭐 배당도 올려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었던 패턴이기도 하고요. 과거로 돌아갔을 때는 2010년도 뭐 이럴 때 17만원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고 계속 그런 과정을 만들어 왔었어요. 기름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유가의 흐름과 비슷하죠. 네. 그리고 주가의 상황과는 좀 다르게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가 상승 시에는 일단 가지고 있는 원유 재고 가치, 보통 이제 기름 관련주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재고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네, 왜냐면 내가 10,000원에 사왔지만 기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15,000원에 팔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 가격 상승 이렇게 되면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최대 주주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우디의 아람코예요. 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어떤 정세 이런 것에 민감한 부분이 좀 있고, 대신에 어떤 뭐 변화나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종목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실적이 안 나와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이제 그 방어주적인 역할을 같이 좀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주가가 올라간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다가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요소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가가 움직일 것이다. 뭐 극적으로 네, 뭐 전쟁 같은 거 없다, 네, 싸우지 않겠다, 뭐 서로 화해한다, 뭐 등등 얘기 나가면은 또 다시 원상복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네, 관심권에 놓고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응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시점에서가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시장이 계속 보여주고 있죠. 여기다가 이런 그 관련 이슈들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난 이미 주가가 올라가는 체질의 종목이지만 이런 테마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 난 더 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단기 상승은 추가적으로 더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이제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요소는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네, 뭐 이렇게 특별하게 네, 뭐 어떤 그런 이 방향성을 틀어버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다면 주가 상승 포인트는 네, 좀 더 연결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격이 조금 벌어진 거는 문제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상승이 진행되더라도 과매수에 따른 차익 매도는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는 것은 굉장한 네, 그런 어떤 특권 같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소는 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네, 빠지더라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죠. 네, 그 다음에 갭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만 5천 원 정도는 지켜줄 것이다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8.2%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1만 5천 원, 즉 갭상승의 그 상단 부분까지 지지선이 나오게 된다면, 네, 그 위쪽이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주가 좀 내리더라도 11만 원까지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8% 전후의 움직임들 정도면 뭐 그냥 네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는 네 특별하게 이슈가 완전히 뭐 반대로 네 해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주가가 11만 5천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빠져봤자 만 1, 2% 빠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홀딩 전략을 그대로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신규 매수 전략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조금 네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 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면 뭐 10만원 정도대에서는 한번 볼만도 하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슈적으로 네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포인트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 네 그냥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월정에도 있는 거죠. 이노베이션이라고 많이 했었죠. 주가가 별로 안 올라와가지고 계속 그런데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저점권 공략이 꾸준하게 들어갔더니 그래도 이제 주가 올라오면서 결과들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경유 부분에 대한 네, 유가 상승 수혜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부분이 있죠. 에너지 가격 상승, 뭐 석유 가격 인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요, 대체 에너지 쪽으로도 관심권을 많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또는 원자력 이런 쪽 포함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타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겠죠. 만약에 기름값이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주 옛날처럼 막 한 2천 얼마씩 뭐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기름값 무서워서 차 못하겠다. 그냥 전기차 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를 좀 땡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그런 주요 종목들로 2차 전지 종목들을 꼽고 있다고도 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쪽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는 유가와 2차 전지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어서 아마 상승하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면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되긴 합니다. 배터리 쪽은 아직까지는 적자 국면이 진행되고 있어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네, 유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네, 수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또 나는 정유주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아직까지는 근데 정유주 쪽에 대한 섹터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이는 S-오일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S-오일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때문에 또 눌려 있었던 부분도 좀 있었고 해서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더 훨씬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평선은 다 모여있죠? 다 모여있기 때문에 포지션은 일단은 바닥 지점에서의 지지는 다 끝났다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대응하기가 조금은 애매하죠. 따라가기는 좀 벅찰 것 같긴 한데 매수 포인트는 일단 11만 5천 원이나 이 아래쪽으로 공략 들어가시면 참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뭐 이런 중동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네, 주가 떨어지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따라붙는 건 좀 어렵겠죠.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매물대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게 더 좋아요. 네, 또는 이제 일부 포지션에 대해서는 뭐 차익 실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서 대응 포인트가 조금은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대체적으로 좀 몸통이 좀 큰 형태의 양봉이잖아요. 그럼 반 자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12만 5천 원쯤. 네, 그러면 한 3, 4% 정도, 그죠? 마이너스 한 3% 정도 때까지는 그냥 홀딩하고 보시는 거 괜찮고요. 만약에 12만 5천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실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몸통 절반 12만 1,000원 정도까지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것도 깨지고 막 그냥 급락해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 매수를 봐야죠. 네, 12만원 아래쪽까지 막 떨어져 버렸어. 그렇다면은 11만 5천 원대까지 들어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매수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많이 떨어지면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많이 안 떨어지면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떨어지면 사자. 네, 또는 많이 안 떨어지면
들고 가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생각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따라가긴 좀 벅차고 들어와라. 들어오면 내가 사줄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나 뭐 기관들도 살짝 발을 거치고 있는 모습이라서 기대 요소는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홀딩 전략 그대로 보셔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은 이제 흥구석유나 그 다음에 뭐 한국석유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종목들. 네. 대체적으로 얘네들은요, 단기적 상승에 그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직전 시점에서의 어떤 여기 작년 6월에도 아마 이란 쪽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고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가고 나서 그냥 떨어지는 모습. 그때도 지금과 좀 비슷했죠. 네, 그때도 뭐 한 2주 정도 내가 시간을 줄게 해놓고 나서 그냥 바로 그냥 네, 핵시설 때려가지고 막 근데 그거 이번에 다 복구했다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요소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는 움직임이 이제 연초부터 계속 보여졌었고요. 이번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 종목은 네, 유가 상승의 가장 네, 단기적 포지션이 나타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별 볼 일 없다. 네, 그냥 끝이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뭐 한 2만 원대 정도대에서 끝나겠죠. 그래서 한 차례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뭐 장기화된다거나 뭐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 상승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넘어가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 상승을 크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유가가 일단은 상승하게 되면 얘도 가장 수혜를 보는 포인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 상황들을 이제 이 종목이 최대한 이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다 보셔도 되겠죠. 네, 대신에 이제 이 상황들을 잘 보셔야 돼요. 돌아가는 상황들 다 보시고 내가 언제 팔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몸통 절반이니까요. 네, 18,000원. 네, 18,000원 이탈하기 전에는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18,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차익 매도를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노출이 된다면 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와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8,000원 아래쪽에서는 네, 차익 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떨어지면 매수 안 합니까가 아니라 이건 매수하실 만한 위치는 아니죠. 그래서 주가가 18,000원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차익 매도 권장하고요. 그 위쪽에서는 일단 뭐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방산 쪽 한번 볼까요? 네, 한화 에어로. 일단은 중동 지역과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로만 꼽아봤어요. 하나 에어로는 잠잠하다가 이제 조방원 끝났나 싶었잖아요. 이제 방산주도 끝났나 싶었는데 100만 원 넘어가면서 또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번에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관심을 계속 받게 되겠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와의 수출 계약 가능성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폴란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K9 자주포 네, 장갑차 뭐 이런 거 중동 지역에서 아주 그냥 네, 주목을 받는 이슈가 좀 될 수 있겠죠. 위기감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뭐 유럽 걸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중동은 또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쪽 관점에서 본다면 괜찮은데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라인 때가 오히려 이제 천정을 좀 만들었던 구간이 지지 포인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110만원 정도 지지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데드크로스가 해소가 안 된 상황이지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네, 2차 반등 포인트로 갈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요거는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뭐 매수 의견을 따로 갖고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저 밑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가격이 얼마만하게 올랐어요. 네, 이게 28,000원인데 120만원이니까 거의 한 40배 올랐잖아요. 요거는 조금 네, 지금에서 본다라면은 그때는 워낙 저평가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한 40배를 이렇게 올라갔다. 몇 년에 걸쳐서 올라갔다. 뭐 앞으로 더 터질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110만원 지지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완전하게 이탈하는 모습이나 이평선이 깨지거나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에서야 매도 관점 보시면 되는데 그건 이제 1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차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비슷합니다. 네, 방산주 추이가 대부분 비슷해요. 저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지금 라인이, 이 방산주들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약간 좀 특별한 경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위쪽 꼬리, 그 다음에 이평선 모으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정배열에서 이평선이 수렴으로 들어간다? 그럼 그 다음 순서는 정수, 역수정 아시죠? 네, 정배열, 그 다음에 수렴, 역배열, 수렴, 다시 정배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박스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박스를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안에서는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아무리 지랄을 해도 냅둬라. 박스권 안에서는 올라가든 상한가를 치든 하한가를 치든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어떤 지랄을 하더라도 냅둬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 지금은 그냥 홀딩 관점입니다. 자, 박스권 이론을 본다라면 박스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 뭐죠? 매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수. 자, 그래서 이 종목은 2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매수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뭐 한 17만 원쯤 될 것 같은데요. 17만 원, 18만 원 그쪽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매도 포인트로 보시는 게 맞다. 이거는 그냥 박스 이론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중동 지역으로 이제 확장해서 팔아먹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지상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작년에 그 이란 쪽에 봤을 때는 대규모 그 지상작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생각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직접적인 연관고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지상전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국방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또 그런 게 없더라도 일단은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지금 고점에서 약간 평평하게 누워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관망 구간이지 매수를 해야 될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박스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모르는 상태이고 또 아래쪽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추세가 크게 이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홀딩만 보시는 게 일단 맞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려면 25만 원. 네, 그 정도 라인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넥스원 볼게요. LIG 넥스원. 자, 요거는 이제 미사일, 드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이란 쪽에서 나오는 게 뭐 자폭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량의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받는 상황이 되는데 요 놈이 이제 그 천궁인가요? 네, 요거가 이제 그 요격 미사일 같은 어떤 수주나 이런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 요소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네, 주가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 한 번 정도 크게 뛰었다가 들어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본다라면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그어 보시면 추세적으로는 이제 40만 원대 이상에서 지지를 잘 형성하고 있고요. 지금 포인트는 이평선이 모여 있긴 합니다. 모여 있는데 뭐 대단히 많이 올라왔다고 보긴 좀 어렵죠. 네, 뭐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많이 올라왔다고 보긴 좀 어렵고 충분한 조정을 거친 이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선 45만 원 정도 또 40만 원대에서 따라오는 지지선 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지선과 현재 주가가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평선이 이제 수렴 포인트로 들어가면서 정배열 전환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본다면, 네, 요거는, 네, 앞서서 봤던 종목들보다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걱정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자, 직전 고점, 네, 57만 원 좀 되는 구간이 전 고점 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상황이 됐을 때 전 고점을 넘지 못하는 두 번째 반등이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밀리게 되면 아주 큰 네,
곤란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의 지지선은 무조건적으로 40만 원 지켜줘야 됩니다. 4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요거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수급주에서도 살짝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뭐 그건 객관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지만 요거는 만약에 내가 차익 실현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면 요거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오히려 50만 원대 이상 넘어가면서 이평선 정배를 끌어내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지금 라인은 추세 하단에서 들어가는 구간이라서 아주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들어가시려면은 비중을 아주 약하게 살짝만 담가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거 아니면은 보통 50만 원대 넘어가면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고 아래쪽 이평선이 정배열 전환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계속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제 전고점 60만 원 전후로 하는 부분에서의 매물대거든요. 충분히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압박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추세가 흐르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는지 그 여부 꼭 보셔야 됩니다. 매수는 뭐 50만 원 넘어가면서 하더라도 일단 60만 원대 이상의 어떤 가격대 형성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 외에도 많은 재료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중동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먼저 알아봤으니까 참고들 하시고, 요거는 지금으로서는 보유 관점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와 이제 방산 요쪽으로 해서 이야기 좀 해드렸고요. 뭐 결론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앞날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자,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저렇게 됐을 땐 저렇게 한다라는 전략들은 좀 세워놓고 있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위기 요소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대응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특히 뭐 정유 섹터 같은 경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시면서 상황을 보고 결정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